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윤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미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입니다. 지난달 말에 3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벌써 3차 발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주셨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1차, 2차, 그리고 이번 3차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기부양책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그 경기부양책을 우리가 왜 알아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 GDP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투자, 소비,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상당 부분 높게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통화나 재정이나 국방이나 무역의 정책의 변화이기 때문에 GDP에서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한테 있어서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그 달러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신흥국의 기회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신흥국들이 좀 불리한 국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부 들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낮아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역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에 있어서 미 행정부의 목적은 첫 번째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소득별 근로자 수 증감을 한번 살펴보시면 시간당 16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이 코로나19가 한창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4월 달에 상당히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 대비해서 저소득자들의 근로자 수가 작년 대비해서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이런 저소득층의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부양책에 있어서 그 속도에 있어서도 이전 행정부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총 5차례에 거쳐서 3.9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 규모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취임하고 나서 약 100일 정도가 흐르는 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5.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에 있어서도 이전 행정부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부양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명명하기를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명명하고 규모에 있어서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1차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까지 가계 및 기업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가계 직접 지원, 그리고 주정부 지원 또는 코로나 대응과 같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돈을 지급을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부양책으로 각 가게마다 지원금이 전달되기도 했었는데 미국에 있어서도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별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이 되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해서 8년간 2조 2천억 달러의 규모로 진행이 되고, 이 두 번째 2차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는 교통 부분에 투입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클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같은 곳에도 투입이 되게 되는데, 의외로 그 교통이라는 부분이 그 인프라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그리고 공항, 그리고 뭐 교량 같은 경우에 이 교통 부분에 그 포함이 되면서 상당 부분 2차 경기 부양책의 투자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프라 투자 정책은 전 세계적인 투자 수요를 확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설비 투자 지수를 살펴보아도 이 내용이 발표가 됐었던 지난 연말과 연초 부분에 있어서 설비 투자 지수가 영향을 받고 올라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3차 경기 부양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명하게로는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주요 그 초점은 교육과 보육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중심이 교육과 보육에 맞춰져 있는 이유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체적으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적은 유색 인종이 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 지원의 중심이 좀 필요했다라고 행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0년간 1조 8천억 달러의 규모로 진행이 되고,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세금에 대한 부분, 이건 둘째치고 나서 교육 지원과 그리고 직접적인 아동 및 가계 지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4월 28일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거는 이 자본이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 더 많이 관심을 끌었었던 내용은 이 자본이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와 그리고 법인세를 증가시켜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실제로 이 법인세와 자본이득세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그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39.6%까지 올리는 내용이 있고요. 더 높게로는 그 상위 0.13%의 세율을 고정적으로 39.6%까지 끌어올리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주식시장과 세금의 관계는 아무래도 세금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그 이익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세금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지금 현행 21%에서 28%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인세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서 21%까지 감세를 했었던 지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에서 법인세가 줄어듦에 따라 기업 세후이익이 상당 부분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시기에 그 미 증시가 크게 올랐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인상이 가장 많이 부담되는 업종으로는 미 증시에서 IT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위 플랫폼 업종이라고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압박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고 있다가 문재인 정권 초반에 들어서 2017년에 22%에서 25%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차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법인세 증가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그 전체적인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그 법인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니라 집중돼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법인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장에 경기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많은 자금들이 풀리게 돼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이 좀 반감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로는 경기부양책이 주는 고민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시장에 많은 자금이 가계로 흘러가게 된 이유로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소득이 되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을 볼 수 있는데 작년 코로나19가 많이 발발했었던 4월달 같은 경우에 가계의 저축률이 많이 올라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가정들이 저축률을 많이 끌어올렸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지난 2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저축률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이랑과의 차이점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은 동일하겠지만 지금 들어온 돈은 계속 내가 항상 벌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온 일시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소비하기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자금이 저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돌지 않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 있어서 큰 효용을 얻지 못하는 우려감이 좀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실제로 소비자 신뢰 지수를 살펴보면은 지난 3월 달과 4월 달을 살펴보시면 계속 낮아져 있었던 소비에 대한 지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우려해야 하는 만큼 큰 부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경기부양책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기부양책의 내용은 앞서서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 행정부에서 발표되는 경기부양책이 4차라든지 5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역시 좀 참고해서 뜯어보시는 것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주요하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